충성 리더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여자 특징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베트남에 제가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직업상 많은 베트남 여자들과 일하면서 곁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관찰을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베트남 여자를 대변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겪고 느낀 점을 정리한 영상이니 한국 남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베트남 여성들 특징하면서 분석한 자료는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쉽고 두리뭉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하면서 적나라한 것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 그런 분들은 뒤로 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컨셉상 그냥 반말로 편하게 서술할 테니 기분 나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여자는 거짓말을 좀 잘해. 이건 동남아 여성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라 많이들 공감할 거라 생각해. 좀 거짓말하는 게 천연덕스럽다 해야 되나?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이 아픈 사진 아니면 뭐 병원에서 링거 꽂고 있는 사진 한 번쯤 받아봤을 거야. 여긴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다들 아픈지 이런 경우 약속을 지키기 어렵거나 잠수를 오래 탄 경우 변명을 위해서 자주 써먹는 수법이야. 물론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길 바랄게. 두 번째로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글쎄, 이건 내 얘기를 듣고 형들이 판단하길 바랄게.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일단 형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노는 거 좋아하고 좀 까진 애들이 많아.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여자들은 형들의 행동 방향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한국 형들 중에서 도서관이나 대학교 다니면서 여자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형들이 만나게 되는 친구들 대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돈만 준다면 관계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필리핀이나 태국이 베트남보다 성은 좀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 사실 베트남은 성에 개방적인 편은 아니야. 오히려 보수적이고 답답한 부분도 많아. 혹시 때묻지 않은 여성들 만나본 형들은 알 거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 보면은 첫날 만나자마자 막 삘 받아서 남녀가 정신없이 스킨십하며 뭐 방문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베트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야.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여자가 오늘 우리 처음 만나는데 그 스킬을 시전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어. 관계를 여기선 붐붐이라고 표현하는데 확실한 건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붐붐을 좋아는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서양물 먹은 언니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르노를 찍을 정도로 화끈한 경우도 많아서 베트남은 어디서 어떤 언니를 만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체형이 슬림하고 체구가 작아. 여행 가본 형들은 알겠지만 통통한 여자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마르거나 보통 체형이야. 아무래도 더운 나라라 어릴 때부터 하의를 짧게 입고 다녀서 그런가 키가 작아도 다리 라인이 이쁜 경우가 많고 극슬림 체형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만 보다가 한국 여성을 보게 되면은 한국 여자가 거대하고 키가 크게 느껴질 거야. 비유하면 한국 여자 보다가 서양 여자 보면 체구가 크고 거대한 그 느낌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하다 보면 돼. 아, 그리고 형들이 궁금해하는 그 승가 사이즈는 한국보다 작다고 느끼진 않았어. 사실 베트남은 승가 수술도 많이 하고 사람마다 그냥 다른 것 같아. 아무튼 내 생각은 키나 체구랑 승가 사이즈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번째로는 돈으로 승부 보기가 쉽다야. 일단 돈만 있으면 누구든 내 여자를 만들기 참 쉬워. 또 반대로 말하면 돈이 없잖아? 그럼 여자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또 베트남이야. 연예인급으로 웬만큼 잘생기지 않은 이상 외모 하나 믿고 여자를 후리기에는 쉽지 않아. 어느 정도의 돈이 수반되어야만 연애나 만남이 가능하지.
아무래도 우리가 현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럼 어떤 형들을 말할 거야. 여자친구한테 무슨 돈을 주냐, 무슨 스폰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돈이냐 할 텐데 일단 이걸 설명해 줄게. 일단 기준을 나눠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부류랑 돈 없어도 만날 수 있는 부류가 있어. 우리의 일반 마인드로는 사랑하는 사이고 스폰도 아닌데 뭐 설령 데이트 할 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내더라도 그 외에 따로 여자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을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하자면 또 베트남 문화와 얽혀 있는데 일단 고향에 계신 부모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아픈 경우가 많아. 아파서 안 하든 귀찮아서 안 하든 부모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매달 필요하지. 근데 아들이 그걸 책임지고 케어하는 문화가 아니라 딸들이 대부분 책임져. 장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딸들 중에 돈 잘 버는 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그래서 TV 보면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자들이 친정집에 돈 보내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한 번쯤 봤을 거야. 그래서 베트남 국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랑 돈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친정 부모에게 돈을 보내줘. 근데 형이랑 사귀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한 일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게 아니야. 대부분 화류계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걸 제외하면 사실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큰돈이 필요한 경우는 불건전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아무튼 돈 없이도 만날 수 있는 부류는 때묻지 않는 풋풋한 대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이야. 그래서 내가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없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부류는 아마 형들 돈에 안 들어올 거야. 일단 꾸미는 거랑 외모에서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럼 같은 베트남 여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물어보는 형들도 있을 거야. 근데 성형을 좀 하고 외모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애들이랑 일반 애들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거 하니? 베트남 여자들은 눈은 예쁜데 기본적으로 코가 낮거나 납작해. 그래서 코만 예쁘게 세워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한국 여자 쌍꺼풀 수술한 거랑 차원이 달라. 아, 참고로 애인 사이에 월 2천만 원 정도, 즉 약 100만 원 정도가 기본 시세라 보면 되고 여자 스펙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져. 뭐 모델급이나 일반인 중에서도 특출난 외모를 뽐내는 경우 한 5천만 동? 하나로 한 250만 원 정도 되지. 뭐 그 정도 요구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마다 다양해. 돈 계산하는 법은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베트남 돈에서 2로 나누고 뒤에 공만 빼면 계산하기 편해. 뭐 소문으로는 불법 사이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1억 동으로 한 달 데리고 살기, 뭐 2억 동으로 한 달 데리고 살기, 뭐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도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지? 다섯 번째로 생각보다 피부가 까무잡잡하지 않다는 거야. 사실 동남아 하면 까무잡잡하고 거무튀튀한 피부를 많이 떠올릴 텐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어. 뭐 태어날 때부터 하얀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한 관리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여자마다 구릿빛 피부도 매력있고 하얀 피부도 매력있고 다양하잖아. 근데 여긴 일단 하얀 피부를 많이 고집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바디로션 같은 게 그런 관리하는 제품들이 거의 미백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뭐 혹시나 선물을 하려면은 미백 제품을 하면은 상대가 굉장히 좋아할 거야. 특히 여자들 오토바이 탈 때는 무조건 담요나 긴 옷으로 온몸을 차단해. 아주 우스꽝스러울 때도 있는데 해가 강할 땐 외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지 알겠지? 여섯 번째로 베트남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 즉 전화든 문자든 남자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여자들은 연락을 기다리거나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 사람에 따라 적극적인 여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하길 바라고 그걸 외국인 남자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야. 사실 외국인 남자가 뭘 알겠냐면은 여자들이 그런 걸 감안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있거나 잘해보고 싶은 형들은
먼저 연락을 해서 대화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베트남 여자는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형을 엄청 좋아하는 경우겠지. 아니 돈이 급하게 필요하던지. 시 좀 팔고 둘 중 하나라고 난 생각해. 아, 그리고 가끔 연락을 해도 답이 잘 안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 형들이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형한테 관심 없는 거니 그냥 놓아줘. 네, 일곱 번째로 베트남은 아직 패미가 안 묻었다는 거지. 사실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한 아닐 수 없지. 사실 한국 여자 만나려 해도 뭐 패미끼가 있는지 뭐 얼마나 묻었는지 중요한 사안이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베트남은 패미 총정국이야. 뭐 사상 검증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현지 남자가 베트남 여자 이용만 하거나 뭐 손찌검 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재 한국 남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잘 따라주고 태클 거는 경우가 거의 없어. 또 근데 순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잘 맞춰주는 편이야. 만약 남자에게 순정적인 거 원하는 형들은 저기 이슬람 쪽 여자들이 더 잘 맞을 거야. 근데 앞서 말했듯이 또 외국 남자니까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는 걸 감안하지 않아. 즉 데이트 코스부터 스케줄을 남자가 주도하길 원해. 그러니까 여자 만나서 뭘 해야 할지 버퍼링이나 오류 걸리지 말고 가성비 좋은 맛집이나 여자 데리고 올갈 장소를 미리 선별해 두는 게 중요하겠지? 여덟 번째로 싱글맘이 졸라 많아. 일단 이쁘장하면 애가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문화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가 중심이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장 문화가 지배적이지 않아. 그래서 놀고 먹는 남편도 많고 아빠 없이 크는 아이도 많아. 사회적으로도 이런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일부분만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싱글맘이 많은 이유기도 해. 좀 과장 보태면 여자들이 뭐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아이 낳는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결혼 안 하고도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아. 싱글맘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대신 친정엄마랑 아빠가 아이를 돌봐주는 거지. 그리고 친정에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달 부모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지. 내가 느낀 건 베트남 여성은 싱글맘이라는 걸 숭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 현지에서 속이는 애는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애가 있으면 있다고 해. 다만 이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 난 개인적으로 국제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서 오히려 애가 없다고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 회사가 그 부분을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여자랑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뭐 회사도 모르게 여자가 숨기고 가입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혼정보 회사를 이용하는 형들은 잘 알아보고 진행하길 바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형들. 응원해줘서 고맙고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